변호사 장성수라고 합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을 썼죠. 근데 그 제목은 당연히 내가 지은 건 아니에요. 공부가 가장 쉽지는 않으셨군요. 그렇죠. 공부가 어떻게 쉬워요? 누가 그걸 공부를 쉽다고 해요? 장성수 변호사 지금 얼마나 성공했나? 보시다시피 뭐 이게 다죠 뭐. 조그마한 사무실인데 보시다시피 나는 법대에 가서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멋있는 검사가 돼야지, 판사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그냥 공부하는 게 좋았어요. 공부하는 게. 그런 적은 있었죠.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재건축 이런 사건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사건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인 적이 있죠. 자녀분의 공부는 어떻게? 학원 같은 데를 하나도 보내질 않았어요. 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본인이 안 가려고 해서 그냥 마음껏 놀게 해줬어요. 놀게. 너도 학원 가라. 안 간대요. 그럼 혼자 책 사가지고 아빠가 하던 대로 해볼래? 해본대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라는 그 가치관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요즘 세상이 정말 개천에서 용이 훨씬 나기 좋은 세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맞아요. 중요한 게 용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용이 되든 뭐 호랑이가 되든 뭐 고양이가 되든. 저도 서울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전혀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 지금 내가 20대다, 10대다 라면 다른 꿈을 꾸지 않았을까? 일론 머스크라고 알죠? 멋있잖아요. 그런 꿈을 꿨겠죠. 양복 잘 안 입는데 오랜만에 한번 차려입었어요. 너무 그대로 딱 그대로라고요? 웃음이 딱 그대로셔가지고 지금 약간 머리카락이 다 빠졌죠, 머리카락이요. 26년 됐어요, 26년. 그때 시절 영상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찾아보세요 가끔씩. 안 찾아보죠. 왜요? 쑥스러워서 안 보죠. 그거 자기 걸 어떻게 봐요. 그러세요? 변호사 장성수라고 합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을 출판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신 덕분에 그 이후에 저와 저희 가족들이 이제 좀 공부를 하고 뭐 사는데 편안해졌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0만 부 이상 팔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책이 나오기 전에 경제적인 수준과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 많아졌죠. 엄청난 돈이었죠. 등록금이나 이런 것도 좀 등록금은 이제 장학금. 맞다. 수석 입학하셨는데 장학금. 수석 입학하셨는데 당연히 장학금. 아르바이트를 그럼 오히려 대학생 때는 하나도 할 필요가 없으셨겠어요. 그랬죠. 너무나도 고마운 일입니다. 오로지 공부만 하셨군요. 놀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대학생들이 하는 거 다 똑같죠. 서울대학교 입학하시고 나서 워낙 또 유명해지셨다 보니까 여러 소문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우는 모습을 목격했다. 학점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 마주사진 않았지만 그렇게 뭐 실망적이진 않았는데 학점 빗불 정도 나오셨네요. 어이 그 정도는 당연히 나오죠. 처음 들어본 얘기들이에요. 2022년에 이번에 개정돼서 나왔어요. 예. 지금 새롭게 그렇게 나온다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지금도 팔린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 책 제목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역경을 이겨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서울대학교 1등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인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제목은 당연히 내가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 책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공부라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나 놀이 어떤 것보다도 해보면 참 재밌는 작업이구나. 공부를 하면서 참 재밌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나는. 공부가 가장 쉽지는 않으셨군요. 그렇죠. 공부가 어떻게 쉬워요? 누가 그걸 공부를 쉽다고 해요? 나는 공부가 가장 재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해보면 재밌어요, 그게. 잘하면 재밌어요. 이게 잘한다는 게 성적이 좋아야 재밌다는 게 아니라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면 그 재미가 엄청나게 있다. 뭐 그런 뜻이죠. 장성수 변호사 지금 얼마나 성공했나? 보시다시피 뭐 이게 다죠 뭐. 조그마한 사무실인데 보시다시피 자랑할 게 뭐 있어?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제가 16년 변호사 했잖아요. 그 10년 넘게 죽으라고 일했어요. 잠도 안 자고 일했어요. 그나마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반을 잡은 거죠. 제가 변호사로서. 조그마한 사무실이 조그마한 로펌이지만 대표로서 이렇게 기반을 잡은 거죠. 법대에 진학하신 이유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90년대잖아요. 90년대.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내 지인 친구 중에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한 집안에 살다 보니 법대를 가면 뭘 하고 뭐 공대를 가면 뭘 하고 뭐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 알 수가 없었어요. 몰랐어요. 알 길이 없었어요. 그냥 만연히 서울대학 서울법대 이런 만연히 생각을 한 거지. 누구처럼 뭐 이렇게 나는 법대에 가서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멋있는 검사가 돼야지, 판사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그냥 공부하는 게 좋았어요. 공부하는 게. 요즘 이제 드는 생각이 요즘은 이제 제가 살던 시절과는 정반대잖아요. 그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20대다 10대다 라면 다른 꿈을 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20대라면 그럼 어떤 꿈을 꾸셨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20대다. 일론 머스크라고 알죠? 멋있잖아요. 그런 꿈을 꿨겠죠. 막 우주도 간다 그러고 차도 그쵸. 자율주행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 친구가 나하고 동갑이에요. 나이는. 멋있잖아요. 개척해 나가는 쪽에 조금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었던 건데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를 만들어내잖아요. 얼마나 보람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경험이 나한테 이 변호사 일을 할 때 참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던 순간 혹시 있지 않으셨을까요? 많이 있죠, 아무래도. 여기 오시는 말로 하면 공감 능력? 다른 사람들이 어떤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공감을 해야 돼요, 변호사는. 변호사는 고객과 그 일체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도 법률가로서의 중심을 지켜야 되지만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달의 민족. 내가 완전히.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가스 배달, 물수건 배달, 뭐 그런 것도 많이 했고. 물수건도 배달하네요. 예전에는 했었어요. 그걸 배달해주고 또 쓰고 난 걸 수거해서 세탁해서 다시 배달하고. 그런 적은 있었죠.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재건축 이런 사건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사건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인 적이 있죠. 아파트 공사장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뭐 하는지 보통 사람은 모르잖아요. 저게 뭘 하는 건지. 막 시멘트 덩어리가 있고 막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이러면 저게 뭐 하는 거지? 이제 보면 그 안에 있어 봤으니까 그게 저게 저거구나 라는 거 알아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은 적은 있죠. 마기를 하시고 그러셨던 이유가 또 동생분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좀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동생분께서도 굉장히 지금 성공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뒷바라지를 뭐 많이 한 건 아니고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잘했어요. 동생은 지금 행정고시를 합격했죠.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과장으로 근무하죠. 복싱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프로테스트까지 받았죠. 프로테스트 통과했죠. 프로테스트. 육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격한 운동 특히. 택시 운전보다는 건설 업무가 좀 더 맞았다. 보다시피 내가 키가 작잖아요. 체구가 작잖아요. 체구가 작아서 힘을 키우고 싶었는데 거기 가서 일하면 힘이 길러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도 벌고 힘도 체력도 키운다. 그런 의도로 그걸 하기 시작했는데 재밌더라고.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자녀분의 공부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중학생인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학원 같은 데를 하나도 보내질 않았어요. 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본인이 안 가려고 해서 그냥 마음껏 놀게 해줬어요. 놀게. 중학교를 갔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막 학원에 가서 중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인수분해 갔더니 뭐 방정식이었더니 다른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너도 학원 가라. 안 간대요. 그럼 혼자 책 사가지고 아빠가 하던 대로 해볼래? 해본대요. 서점에 가서 수학책을 사줬어요. 한번 공부해봐라. 해본대요. 그 틈틈이 하는 것 같아요. 틈틈이. 의외로 성과도 잘 나와요.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되는데 반에서 한 10등만 하면 된다고. 1등 할 필요 없다고. 10등도 너무 잘한다. 그러면 더 뭐라 그러나. 중간만 하면 된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냥 공부가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거 하고 싶어. 그러면 뭐 그러면 다른 거 해야죠. 맞는 걸 해야죠. 자기가 즐거운 거. 나는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었다니까. 그 공부라는 공통된 주제를 놓고 같이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애하고 훨씬 친밀감도 느껴지고 요즘은 그게 제 삶에서 재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쉽고 조금만 공부해도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 순간에 진짜 좋았어요.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보람을 이렇게 자식과의 그러니까요. 교감에서 이렇게 그렇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바로. 예, 그 말이에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 라는 그 가치관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개천에서 용 안 나온다는 말이 엄청난 사교육 비용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거는 누가 어디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렇기 때문에 안 배운다고 해서 못하고 배운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 가서 잘하는 애들은 원래도 잘할 거야. 걔는. 안 갔어도 잘할 거야.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되게 잘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잘 사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음껏 사교육 못 받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전혀 그거 가지고 뭐 실망하거나 그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 내 확고한 생각이. 우리 애도 학원 안 보낸다 그러잖아요. 또 게다가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면 기업의 이제 CEO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분들의 삶들을 면면을 쭉 이렇게 보면 다 하나같이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고 공부를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재밌어 하는 일 잘해서 물론 경제적인 성공이라는 게 다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서울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전혀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세상을 돌아가는 데는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발휘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요즘 세상이 정말 개천에서 용이 훨씬 나기 좋은 세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용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그죠? 뭐가 되든 용이 되든 뭐 호랑이가 되든 뭐 고양이가 되든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꼭 공부만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께서 만나보셨던 소위 용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점이라기보다는 다들 저도 그렇고 누구라도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생할 용기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원대한 꿈, 열정. 한때 정치 쪽에서 러브콜을 조금 받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정치 쪽에서 러브콜이 지금도 가끔씩 오고 있는지. 아니요. 뭐 정치 쪽에서 러브콜이 온다고 하면은 고민을 해보실 마음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나이가 50이 되면요. 지천명이라 그랬나? 자기 분수를 알게 돼요. 나하고는 안 맞는다는 걸 아는 거죠. 50세까지 변호사하고 또 다른 거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랬었죠. 변호사라는 작업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이 법조라는 작업은 과거지향적인 작업이에요.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작업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생긴 일을 정리하는 작업이죠.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보다 좀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도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한 5년 됐나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서 컴퓨터 코딩을 공부를 해요. 틈틈이. 지금은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딥러닝 분야 중에 강화학습이라고 있어요. 그런 쪽에 공부를 좀 하고 있죠. 근본적인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이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근본적인 목표죠. 그런데 이제 일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진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코딩도 나는 혼자 배웠겠죠. 학원 같은 데 안 갔겠죠, 당연히. 너무너무 배우기가 쉬워요, 요즘은. 누구라도 유튜브 같은 것도 많고 프로그램이 언어 자체가 배우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예전보다. 언어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뭐 힘들지 않아요. 근데 절대적인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